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들어 봤던 것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개념이라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번에는 가속도 개념을 이제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자, 가속도가 있다, 그래,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없다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코드에서 제가 요거를 3개 정도로만 공의 개수를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공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진 않아요.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는 하죠. 뭐냐면은 이 벽에 충돌하는 순간에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긴 하죠. 하지만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속도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충돌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예제를 잠깐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이 공이 있고 공의 다음 위치는 속도가 더해진 게 그 다음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은 이 다음 프레임에 이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치에 있지 않게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코딩을 해가지고 벽에 충돌하는 처리를 만든 건데, 저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저 위치에서 튕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의 이제 최종적인 위치는 원래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자, 제가 원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위치는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공이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가 중심이고, 이만큼을 가서 여기 있을 거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올 만한 이제 최종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상을 이렇게 잘 보면은 실제로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아마 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왔을 때 이미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꺾어서 여기 이만큼을 가서,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렇게 똑같지만 위치가 이제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참고로 우리는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잘못된 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은 얘를 원래 이 안쪽 범위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 위치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위치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벽 충돌은 약간의 계산 오차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뭐 보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죠.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여러분 보면은 이것도 계산 못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음 위치가 여긴데, 그럼 이때 일어나는 충돌은 사실 뭐가 있냐면 이때 한번 충돌이 일어나고 이때 한번 충돌이 일어나요. 이때 여기 바닥면에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또 한번 충돌을 일으켜서 여기 이 위치가 최종적인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충돌 처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거를 좀 만들려면은 좀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충돌을 했다 하더라도, 충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이 길이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다뤄볼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이 공의 원래 속도는 이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도를 요만큼의 가속도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요런 각도가 되겠죠. 요런 각도가 최종적인 속도가 됩니다. 길이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가속도를 안 더해주고 그냥 이제는 원래 속도대로만 그냥 내비두겠다, 더 이상 속도를 안 바꾸겠다, 그럼 이 위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되고요. 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볼 때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이 스텝 3를 복사해서 스텝 4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4로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index.html 가보면 여기 스텝 3, 스텝 4에 관문이 없으니까 한 줄 복사해서 스텝 4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헷갈리니까 index.html 같은 이름의 파일 많으니까 꺼버리고 스텝 4로 들어가서 이번에 index.html 열어보면 여기 스텝 3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스텝 4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건 스텝 3인데 자,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면 여기 스텝 4가 새로 생겨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네, 스텝 4라고 돼 있고 원래의 코드랑 똑같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메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이렇게 두 개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면은 초기에 적당한 크기를 설정을 하고 그 크기가 화면 안쪽에 있을 수 있도록 0.5 곱하기 지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의 크기가 있으면 공의 지름 반지름만큼 떼서 이 공간 안에 랜덤으로 어딘가 하나 들어가 있어라 이러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높이에 대해서도 0.5 곱하기 디아미터 여기서부터 해서 하이트 마이너스 0.5 랜덤 디아미터 여기 이만큼 뺀 거를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위치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랜덤한 크기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랜덤한 스피드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스피드를 0을 주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매번 그냥 랜덤한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이제 0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매번 속도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속도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바람을 만들 겁니다. Let wind 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고요. 자, wind x, wind y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x랑 y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형태로 그냥 어레이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wind를 계산을 해줄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여기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wind의 0은 맵에 맵 함수를 쓸 건데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 width의 절반, 네, 0.5 곱하기 width로부터 마우스 x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따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몇에서 몇 사이의 값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 마우스 X 위치가 여기다. 0이잖아요. 그러면은 0-0.5 위드스니까 0.5 위드스가 이때 나오는 값일 거고요. 여기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위드스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위드스 마이너스 0.5 위드스니까 0.5 위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이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0.5 위드스부터 플러스 0.5 위드스의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ind y를 y가 아니라 1이라고 하면 되죠. wind y도 이렇게 해줄 건데 이건 마우스 y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을 3개를 하이트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또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게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을 건데요. 위드스 0.5 곱하기 위드스부터 그 다음에 0.5 곱하기 하이트까지, 네. 여기가 XY 시작 좌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좌표는 윈드 같은 값에서 윈드 X랑 윈드 Y를 뺀 값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키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화면에 너무 가리네요. 여기서 복사해서 이걸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해 줄 겁니다. 윈드 0번 값, 그 다음에 윈드 1번 값.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줄 건데 이게 화면에 이제 보여주려면은 아이고, 자꾸 이걸 누를 때 아래로 가. 여기 미니맵 때문에 그러는데 노 필, 그 다음에 스트로크,
화이트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이네요. 제대로 안 나오는 느낌인데 제가 뭘 실수했는지 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쵸. 여기를 실수했죠. 여기는 플러스를 했는데 여기는 곱하기를 해버렸죠. 여기는 플러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픽셀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너무 티끈만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스케일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10배, 아니, 한 20배? 20배, 100배 스케일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00을 스케일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네, 이때 길이가 이제 100, 여기 아래로 향할 때 100이라는 길이가 이만큼일 때 딱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바람의 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실제 바람의 힘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만들 겁니다. 네. 근데 더 정확히는 제가 이걸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윈드 제로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도의 세기로 바꾸면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윈드라고 이렇게 해놓고 let wind strength라고 따로 이렇게 한번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컨스트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고정 값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wind strength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면은, 아이고 자꾸 내려가는 거. 미니맵 지금 꺼버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편해서. 네. 윈드, 이렇게 하고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곱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스트렝스 이거 곱하고 나면은 저 100짜리 길이로 이렇게 만드는 게 여기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람의 힘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우리의 공한테 집어 넣을 거예요. 우리의 공한테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공한테 이를 집어넣기 위한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vx, vy 자리에다가 이제 저게 이제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et이 아니라 apply force라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바람의 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vx한테 플러스하고 vy한테 이제 플러스하는 걸로. 이 force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 force는 이제 뭐가 되냐? wind죠. 우리가 지금 밖에 만들어 놓은 wind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A 볼에다가 apply force에서 우리 만들어 놓은 이 wind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세이브하고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위로, 옆으로, 아무 힘도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등속으로 다시 바뀌죠. 거의 등속이죠. 이렇게 하면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게 보이죠. 위쪽이 좀 터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잘 비교하기 힘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윈드 파워가 좀 너무 센 감이 있어서 윈드 파워는 더 줄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윈드 파워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쪽 공간 바운더리를 좀 열어놔 버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죠. y가 r보다 작으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줄 바꾸면서 여기 이 부분을 각주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하면은 바람 때문에 통 튕기더라도 다시 바람 때문에 아래로 끌려 내려오죠. 자, 그다음 위로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 버리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내려오세요. 언제쯤 내려올까요? 네,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반영하지 못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위로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자, 뭘 반영을 못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도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럴 바람이 불 때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이 쪼가리는 되게 확 날아가 버리는데 돌은 잘 안 날아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될 때 그게 최종적으로 가속도로 이렇게 환산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과학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배우는 규칙인데 뭐냐면 인터넷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뉴턴의 제2 법칙 이게 나옵니다. 보면은 F는 ma라고 하는 요게 나와요. 여기 중간에도 또 보면 F는 ma가 나오죠. 뭐냐면 내가 이 공에 힘을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은 무거운 공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개념상으로는 아무래도 이 큰 공일수록 무겁고 작은 공일수록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큰 공인 경우에 그러니까 힘은 똑같이 줬어요. 힘은 똑같이 주는데 F는 동일한데 질량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 잠깐 적어보자면 우리가 F는 ma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m 곱하기 a라고 했는데 a는 그러면 뭐냐면 F 나누기 m을 하면은 그게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힘을 그냥 갖다 바로 이렇게 박아버리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들이 그냥 동등하게 똑같은 파워를 갖고서 그러니까 바람을 주면은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위로 하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다시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힘주면 이렇게 되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공은 영향을 크게 받고 큰 공은 영향을 작게 받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해지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매스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스는 우리가 원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매스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우리는 r 값이 있죠. 이미 만들어 놓은 그래서 디스 r 곱하기 디스 r 하면 되는데 방금 막 서제스천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런 서제스천 나왔던 게 맞는데 뭐냐면 제곱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r 곱하기 r이잖아요.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r 별별 둘 이렇게 했는데 이 별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별별은 제곱 용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면 제곱해주고요. 3을 넣으면 세제곱해주고 4를 넣으면은 4제곱해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this r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매스 값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이 크기에 이제 달려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똑같은 힘이 들어오는데 이걸 매스로 나눠주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의 크기가 좀 대동소이하니까 공의 크기를 좀 차이가 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20부터 200으로 한번 좀 크게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놓고 제가 아래쪽으로 바람 힘을 이렇게 주면은 지금은 너무 힘이 나눗셈 때문에 너무 약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면 거의 영향력이 없는데 힘을 조금 스트렝스를 약간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저 작은 친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착각일까요?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좀 티끌만 하죠. 이게 이제 질량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힘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량으로 나눗셈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1 수준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공 크기가 좀 더 차이가 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공은 무조건 고정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약해서 1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작은 개체는 빠르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큰 개체는 어떻습니까?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 큰 개체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큰 개체는 훨씬 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훨씬 더 적게 받죠. 그러니까 같은 힘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질량이 크니까 그 F를 큰 M으로 나눠주니까 A가 작고, 이 친구는 F를 작은 M으로 나눠주니까 그만큼 A가 크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서로 차등적으로 이렇게 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텝 하나만 더 해보고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 건데요. 다음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마우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바탕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력은 항상 똑같이 모든 친구들한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힘이죠. 자, 그래서 중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드 스트렝스, 윈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let gravity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gravity는 0, 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력을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한테 넣어줄 수 있을까요? 똑같죠? 중력을 넣어주는 방식은 그냥 여기서는 윈드를 새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A 볼에 apply force gravity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워낙에 지금 질량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질량을 좀 줄여볼까요? 자, 그럼 모든 친구들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튕겨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람도 제가 영향을 같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쏘면은 여기 공중에 떠 있고, 내려와 라고 이렇게 제가 힘을 이렇게 주거나 다시 위로 떠 이렇게 힘을 주면은,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진 못했네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잠깐 바람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 스트렝스를 0으로 바꾸면은 제가 암만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중력만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가 이제 특이한 점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중력만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선이 그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중력만 이제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는 빨리 떨어지고 이 친구들은 늦게 떨어져요. 물론 여러분 그 낙하 실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 뭐 피사의 사탑에서 뭐 물건을 떨어뜨렸다. 자,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냐 가벼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냐 똑같습니다.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중력 가속도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해당하는 이 가속도가 질량과 무관하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력 애시당초 이 F라는 것 자체가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큰 물체한테는 F가 크게 적용이 되고 작은 물체한테는 F가 작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중력을 적용하는 거는 이 매스로 나눠줘서는 안 돼요. 매스로 나눠주면 안 되고, 그냥 매스로 안 나눠줘야 돼요. 매스로 안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적용할 때 그래비티한테 각각의 친구들의 매스만큼을 곱해서 이렇게 주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러기는 귀찮으니까 중력은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실수했던 방식처럼 apply gravity로 이렇게 만들어서 force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force를, 네,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하면은, 이걸 force라고 안 하고 저는 여기 gravity라고 써놓을게요. 변수 이름에 인자의 차이일 뿐인데 뭐 똑같긴 똑같죠. 작동은 똑같아요. 네. 뭐 이제 매스로 나온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러면 이제는 저 중력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더 올려볼까요? 네. 그러면 중력은 모두에게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작동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올려볼게요. 10은 좀 너무 센데. 네, 그럼 멀리서 떨어졌던 물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람의 힘도 이제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새로 고침 좀. 그리고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좀 여러 개 있게 하고 싶으니까 한 1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물체는 제가 바람을 이렇게 쏴주면은, 네, 바람에 의해서 훨씬 더 세게 영향을 받고, 무거운 물체들은 어때요? 무거운 물체들은 바람에 의한 영향은 되게 적게 받죠. 하지만 중력에 의한 그 움직임은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으로 다들 와주세요.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다들 위쪽으로 좀 날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바람을 아래서 위로 이렇게 쏘면은 가벼운 물체들은 좀 비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바람의 힘 자체가 지금 해봐야 2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적용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크게 실수했네. 엄청나게 크게 실수했어요.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설명을 했는데 안 되고 있었네요. 뭘 실수했냐면, 그쵸, 그래비티 10이 말이 안 돼요. 그래비티 1 정도로만 해놓고요. 자, 이거 만들었는데 어플라이 그래비티, 여기 어플라이 그래비티로 안 했잖아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된다고 속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네.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 좀 너무 좀 그래비티가 세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물체는 중력에 대해서는 질량과 상관없이, 자, 이게 얼마나 높이 튀어오르냐는 초기에 어느 위치에서 이제 시작했냐에 이제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라지겠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아주 실수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는 바람의 영향은 일단 꺼놨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적용하는 거는 코드를 따로 이렇게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질량으로 안 나누도록 이렇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바람 다시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람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로 이렇게 세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 왼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쏘면은, 자, 물체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이걸 더 세게 만들어 볼게요. 한 5 정도면 되려나요? 작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고요. 중력의 영향은 모든 물체들이 거의 동일하게 받아요. 근데 작은 물체들만 유독 오른쪽으로 되게 받는 바람의 힘을 엄청 세게 받죠.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바꿔볼게요. 네, 작은 물체가 훨씬 더 빠르게 영향을 받고요. 자, 바람 이렇게 싹 쏴주고, 이쪽으로 반대로 쏴주고, 이쪽으로 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바람에 의한 영향은 되게 크게 받고, 반면 중력에 의한 영향은 모든 물체들이 그냥 동일하게 받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앞서 이렇게 코드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충돌에 대한 처리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계산 오차가 약간 누적되면서 약간 이 친구들이 갈피를 못 잡고 엄청나게 막 높이 튀어나가고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벽에 충돌할 때 있잖아요. 볼에 이제 벽에 충돌할 때 지금 보면 -1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더 작은 수, 뭐 예를 들어 0.9 정도를 하면은 힘이 점점 감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점점 이제 감쇄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은 좀 더 이 친구들이 바닥에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처럼 이제 만들 수도 있죠. 다시 좀 위로 이제 뛰어 올리고 싶으면은 뭐 바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력이 매번 중력이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아서 아마 공들이 다시 위쪽으로 날라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날라 올라오려면은 바람의 힘을 더 세게 만들어야 돼요. 얘는 5인데 그래비티는 0.1이니까 그래비티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비티는 질량으로 안 나누잖아요. 반면에 윈드는 질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중력이 더 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혹시나 가벼운 물체는 위로 날려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셀 것 같은데 이건? 네, 이쯤 되면은 바람의 힘으로 물체 날리는 것도 가능해지네요. 이렇게 아래로 좀 내리고 힘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이제 점점 이 공들이 바닥으로 힘이 상쇄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바람을 위로 쏴주면 어떤 물체들은 조금 더 위로 날아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특히 가벼운 친구들은 결국 위로 날아올 것 같거든요. 아닌가? 저 조그마한 친구를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것 같네요. 뭘 실수했으려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더 세야 된다고?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바닥에 다 깔아보죠. 네, 힘을 세게, 바람을 아래로 이제 세게 쏴서 일단 바닥에 깔겠습니다. 바닥에 깔리는 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이거 좀 바꿔볼게요. 0.5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바닥이 엄청 빠르게 깔릴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네. 저 가벼운 친구는 바람 불어버리면 곧바로 그냥 위로 날아가 버리죠. 네, 거의 공중부양 수준이 되는데, 반면 무거운 친구들은 암만 바람 쏴도 네,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인 거예요. 그 정도로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로 바람을 쏘면은 이 정도로는 안 날아가고, 어느 순간부터 중력 가속도를 이기고 날아가냐면 한 이 정도 되면 날아올려나요? 네, 네. 지금 이 정도 수준부터는 이제 중력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은,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에다가 더하는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this ACC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XY를 나눠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힘 설명하면서부터는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0에 0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this ACC를 이렇게 하는 거죠. this ACC에 0한테 gravity 0을 더하고 ACC 1에 gravity 2를 더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is ACC에 force 1에 0에 mass로 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절차로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네, 문제없이 잘 작동하죠. 이 코드는 사실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뭐 이제 표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줬던 내용이죠. 뒷부분에 ACC가 0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계산을 할 때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는 뭐인가,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더하기를 통해서 싹 다 더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속도한테 넘기고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초기화가 된 다음에 새로 또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냐? 이게 더 그냥 깔끔해서요. 네, VX, VY는 또 딴 데에서 또 바꾸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럴싸하죠. 지금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물체는 날아가고 못 날아가는 물체는 못 날아가고, 얘도 이제 천천히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가 힘 아예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이제 툭 떨어지겠죠. 저 위에 날아갔던 친구는 언제쯤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네, 방금 한번 왔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도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중력은 좀 더 약하게 바꾸고 윈드 스트렝스는 너무 세서 50 정도로만 바꾸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공 개수를 좀 더 많이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제가 최종 예제는 공들 안 겹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기가 너무 싸나워가지고 렌더링 방식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필 화이트로 하지 말고 스트로크 화이트로 하고, 그 다음 노 필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들은 바람에 의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가벼운 무게고, 네, 이렇게 해도 엄청 큰 친구는 날아가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그 느낌도 약하죠. 근데 바람 이제 꺼버리면은 다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툭 떨어지죠. 중력이 너무 좀 약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1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살짝 띄운 다음에 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워보면은 뜨는 친구들 있고, 네, 이 정도면은 뭐 적당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현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이렇게 원래 속도라고 있는 거에 무언가가 이렇게 더해져서 속도가 이렇게 바뀐 거, 그거를 위치에다 더해서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속도에 또 가속도가 더해져서 또 속도가 변한 그거를 또 더해져서 다음 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해봤던 거는 속도, 특히 이 길이가 거의 변하지 않느냐, 길이가 안 변하는, 설계 의도에 따르면 길이가 안 변하는 약간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길이가 바뀌죠. 뭐 이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이제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휙휙 뒤집는 건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길이가 바뀌는 건 안 해봤었죠. 그래서 지금 구현된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지금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다 밀어보고, 다시 이렇게 위로 날라 올라가기 이렇게 시켜보면은, 네, 이렇게 날아가는 친구들 있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다시 날아가고 떨어지고, 다시. 이 정도 바람 힘으로는 대체로 못 날아가나 봐요. 네, 이렇게 하면 날아가다가, 네, 다시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